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리에서 온 한 프랑스 승무원이 단 7일간 한국에 머물렀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한국의 따뜻한 정과 배려에 깊이 감동했고 스스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됐다고 밝혔죠. 유럽 전역에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엘렌입니다. 10년 넘게 하늘을 날며 세계 곳곳을 다녔지만 한국행 비행기는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아시아 노선은 이번이 두 번째였거든요. 첫 번째 아시아 경험이 그리 좋지 않았던 터라 이번에도 비슷하겠지 하고 생각했죠. 동료들도 한국에 대해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업무 출장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12시간 넘는 장거리 비행이니까 피로감도 컸고요. 승객들을 응대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떨까, 사람들은 어떨까 하고 말이죠. 기내에서 만난 한국인 승객들은 조용하고 예의 바른 편이었어요. 큰 소리로 떠들지도 않고 승무원인 저에게도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특별한 감정은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승객들이구나 싶었죠. 비행기가 한국 상공에 도달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것 같았어요. 파리의 야경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그때부터 조금씩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착륙 준비를 하면서도 내심 걱정이 됐어요. 언어 소통이 될지, 음식은 입에 맞을지, 길은 찾을 수 있을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전혀 모르니까 더 불안했죠.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을 때 느낀 첫 감정은 안도감이었습니다. 긴 비행이 끝났다는 안도감 말이에요. 하지만 곧 새로운 땅에 대한 설렘도 슬며시 생겨났어요. 이제 일주일 동안 이곳에서 지내야 하니까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공항들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어요. 먼저 공항 시설 자체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곳곳에 아름다운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길을 잃었어요. 표지판이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공항 안내 직원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영어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제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다가와 주신 거잖아요. 파리 공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분은 친절하게 출입국 심사대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출입국 심사관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뚝뚝할 줄 알았는데 미소를 지으며 여권을 확인해 주셨어요. 체류 목적을 물어볼 때도 정중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프랑스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한국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몰라서 영어로 고맙다고 했죠. 짐을 찾으러 가는 중에도 계속 감탄했어요. 다른 승객들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아무도 새치기 하거나 큰 소리 내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한국인 남성이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어디서 타야 하는지 몰라서 헤매고 있었어요. 그때 또 다른 공항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직접 안내해 주시면서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버스 안에서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인 걸 알아본 기사님이 호텔 근처에서 내려야 한다고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호텔 앞에서 정차해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마음이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호텔 직원들이 진심 어린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프런트 직원은 서툰 영어로나마 열심히 호텔 시설을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죠. 룸서비스 직원도 마찬가지였어요. 방에 짐을 옮겨주면서 에어컨 사용법부터 전화 거는 법까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팁을 주려고 했는데 정중히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봤어요.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저를 도와주려고 했다는 걸 말이에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고 나서 서울 시내를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가이드북에 나온 유명한 관광지들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현지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호텔 근처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좁은 골목이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곳곳에 작은 상점들이 있었어요. 빨래를 널어놓은 집들도 있고 화분에 꽃을 기르는 집들도 있었죠. 1시간 정도 걸었을까요? 배가 슬슬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작은 한식당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판도 한국어로만 되어 있고 메뉴판도 한국어뿐이었어요.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는데 용기를 내서 문을 열어봤습니다. 식당 안은 테이블 5개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한 분의 할머니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계셨죠. 제가 들어가자 깜짝 놀라시면서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한국어를 못한다고 영어로 말씀드렸더니 할머니도 영어는 잘 못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셨죠. 메뉴를 고르는 게 문제였어요. 한국어로만 적혀 있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할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고는 주방으로 가셔서 재료들을 하나씩 보여주셨습니다. 고기, 야채, 밥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저는 그냥 할머니가 추천해 주시는 걸로 먹겠다고 손짓으로 표현했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물론 말은 안 통했지만요. 할머니는 제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프랑스라고 하니까 파리라고 하시면서 에펠탑 모양을 손으로 그리셨어요. 할머니도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식당을 50년 동안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 딸들은 모두 성장해서 독립했고 지금은 혼자 식당을 꾸려가고 계신다고 했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작은 접시들에 다양한 반찬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김치, 나물, 콩자반 같은 것들이었는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드신 게 느껴졌죠. 메인 요리는 불고기였어요.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파리에서 먹어본 한국 음식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할머니는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시면서 계속 웃으셨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제게 반찬을 더 주셨어요.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하시면서 말이에요. 정말 친손녀를 대하듯 챙겨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외국에서 멀리 왔는데 어떻게 돈을 받느냐고 하시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죠. 결국 할머니를 설득해서 돈을 드렸지만 정말 적은 금액만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나갈 때까지 문 앞에서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정이 가득한 시간이었어요. 식당을 나서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다니.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할머니 식당에서 나온 후 기분 좋게 시내 구경을 계속했습니다. 명동이라는 번화가에도 가보고 전통시장도 둘러봤어요.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죠. 오후 4시쯤 되었을까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지갑을 꺼내는데 아무리 가방을 뒤져도 지갑이 없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은 물론이고 신용카드, 신분증, 항공사 직원증까지 모든 게 들어있었거든요. 특히 신분증과 직원증이 없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어요. 정말 큰일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침착하게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지갑을 봤는지 기억을 되짚어봤죠. 할머니 식당에서 계산할 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 지갑을 떨어뜨렸나 싶어서 식당으로 다시 가봤습니다. 하지만 식당에도 지갑은 없었어요. 할머니께서 제 표정을 보시고는 무슨 일이냐고 걱정해 주셨죠.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손짓으로 설명하니까 할머니도 같이 식당 곳곳을 찾아주셨어요. 결국 식당에서도 못 찾고 나서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할머니가 경찰서에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직접 데려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서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괜찮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경찰서에 들어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영어를 할 줄 아는 경찰관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습니다. 분실 신고를 접수하고 지갑의 특징이나 분실 추정 장소 등을 자세히 물어보셨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신고를 마치고 나서 1시간도 안 되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갑을 찾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어떤 시민이 길에서 지갑을 주워서 가까운 파출소에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연락이 온 거였어요. 바로 그 파출소로 가서 지갑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해서 지갑을 받았는데 정말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현금 한 푼 빠진 것 없이 그대로 있었고 카드들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갑 표면까지 깨끗하게 닦여 있었어요. 파출소 경찰관은 시민이 지갑을 가져왔을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뤘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분이 지갑을 젖은 천으로 닦아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 것 같으니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당연한 건가 싶었어요. 파리 같았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지갑을 주운 사람도 받아서 보관해준 경찰관들도 모두 친절하고 정직했어요. 지갑을 되찾고 파출소를 나서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다니. 한국 사람들의 정직함과 친절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지갑을 되찾은 다음 날, 저는 좀 더 멀리 있는 관광지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지하철을 이용하면 편리하다고 추천해 주셨거든요. 처음 타보는 서울 지하철이 궁금하기도 했고요. 지하철역에 내려가니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파리 지하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안내방송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오더라고요. 외국인 배려가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통카드를 사는 것부터 막막했는데 역무원이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하는지도 자세히 알려주시고 몇 호선을 타야 하는지까지 메모해 주셨죠. 첫 번째 지하철을 탔을 때는 러시아워가 아니어서 그럭저럭 자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로 갈아탄 지하철은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출근 시간은 아니었는데도 좌석이 거의 다 찬 상태였어요. 저는 문 옆에 서서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지하철에 타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시는 모습이 보였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가 완전히 들어오시기도 전에 젊은 남성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맙다고 인사하시며 앉으셨습니다. 몇 정거장 더 가니까 임산부로 보이는 여성이 타셨어요. 배가 불러 있어서 임신 중인 게 분명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년 여성분이 바로 자리를 비켜주셨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아무도 양보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었거든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봤어요. 한 정거장에서는 시각장애인으로 보이는 분이 타셨어요. 흰 지팡이를 들고 조심스럽게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때 앉아있던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일어나서 자리를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청년이 시각장애인 분께 어느 역에서 내리시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내릴 역이 되면 알려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 청년은 시각장애인 분이 내리실 역까지 계속 신경 써드렸어요. 역에 도착할 때마다 몇 번째 역인지 알려드리고 내리실 역이 되자 직접 일으켜서 문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모습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파리에서도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지하철을 여러 번 갈아타면서 계속 비슷한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노약자나 임산부,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타면 누군가는 반드시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리고 그걸 받는 사람도 정말 고마워하는 모습이었죠. 한 번은 제가 앉아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타셨어요. 저도 자리를 양보하려고 일어났는데 제 옆에 앉아 있던 한국인 여성이 더 빨리 일어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괜찮다는 손짓을 하시면서 할머니를 모셨어요.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배려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하고 말이에요. 법으로 강제하는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인들의 노약자 배려 문화에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며 사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는데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게 문제였어요.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보면서 찾아가려고 했지만 골목길이 복잡해서 계속 헤매게 되더라고요. 한국어로 된 표지판들은 읽을 수 없었고 영어 표기가 있는 곳도 많지 않았어요.
같은 곳을 빙빙 돌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때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 2명이 제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제가 휴대폰을 들고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그중 한 명이 영어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다가와 준 거잖아요. 어디를 찾고 있는지 보여달라고 해서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죠. 두 청년은 서로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더니 그곳까지 안내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그쪽으로 가는 길이라면서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어요. 길을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청년은 대학교 친구들이었고 하나는 경영학을, 다른 하나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다고 했어요. 영어를 정말 잘했어요. 저에 대해서도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한국 여행은 어떤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승무원이라고 하니 정말 신기해했어요. 한국에 대한 인상을 물어보길래 정말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다고 했더니 두 청년이 기뻐하더라고요. 자기 나라를 칭찬받으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때 한 청년이 자기 휴대폰 번호를 적어서 주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동안 길을 잃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연락처까지 주다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나 싶었어요. 다른 청년도 자기 번호를 주면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는데 두 청년이 정말 괜찮냐고 다시 한번 확인하더라고요. 혹시 다른 도움이 필요한 건 없냐고 하면서요. 이런 배려심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신기했어요. 그들과 헤어진 후에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자기들 갈 길도 바쁠 텐데 낯선 외국인을 위해 시간을 내어준 거잖아요. 심지어 연락처까지 주면서 도와주겠다고 하다니. 사실 그 번호를 실제로 사용할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마음,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오후에 다른 곳을 가려고 또 길을 헤맸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중년 남성분이 제가 길을 찾고 있는 걸 보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그분은 영어는 잘 못하셨지만 몸짓과 간단한 영어 단어들로 길을 알려주셨어요. 심지어 종이에 한국어로 목적지 이름을 써주시면서 모르면 이걸 보여주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낯선 외국인을 진심으로 도우려 한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길에서 만난 청년들의 따뜻한 마음이 하루 종일 제 마음을 훈훈하게 해줬어요. 그들이 건네준 연락처는 지금도 제 지갑 안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감동의 연속이었거든요. 마지막 날에는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서울 시내를 천천히 걸어보기로 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만났던 사람들과 장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었거든요. 호텔에서 나와서 처음 갔던 할머니 식당부터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시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정말 아쉬워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특별히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어요. 한국 음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하시면서요. 빨갛고 매운 국물이었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이 그대로 담긴 맛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할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전히 말은 잘 안 통했지만 마음은 충분히 통했어요. 할머니는 제가 한국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할머니가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한국 전통 수건이었는데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져 있었죠. 한국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건네주시는 할머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식당을 나서면서 할머니가 문 앞까지 나와서 배웅해 주셨어요. 다시 한국에 오라고 하시면서 손을 계속 흔들어 주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울컥했어요. 그 다음에는 지갑을 잃어버렸던 길을 다시 걸어봤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직함을 보여준 사건이었으니까요. 지하철도 한 번 더 타봤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일주일 전에는 신기했던 광경이 이제는 당연한 일상으로 느껴졌습니다. 청년들을 만났던 그 골목길도 다시 가봤어요. 그때 받은 연락처를 다시 한번 꺼내서 봤습니다.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웠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날 공항에서 받은 친절한 안내부터 시작해서 할머니의 따뜻한 밥상, 지갑을 되찾은 기적 같은 경험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좋았습니다. 나이와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저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이런 경험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씨가 왜 이렇게 따뜻한지 궁금했어요. 어떤 문화적 배경이 있는 건지,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란 건지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단 일주일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이 깊이 자리 잡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한 나라를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요. 한국어도 조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나 다른 분들과 말로 소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에요. 꼭 다시 한국에 와서 한국어로 인사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일주일 전 처음 봤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죠. 이제는 정말 애착이 생긴 도시가 되었어요. 내일이면 이 모든 것들과 작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이렇게 빨리 와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단순한 업무 출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변할 줄 몰랐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계속 주변을 둘러봤어요. 일주일 전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죠. 그때는 그냥 낯선 공항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친숙하고 따뜻한 곳으로 느껴졌어요. 공항 직원들도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체크인할 때도 출국 심사할 때도 모두 미소로 배웅해 주셨어요. 마지막까지 한국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죠. 비행기에 탑승해서 자리에 앉으니 정말 실감이 났어요. 이제 정말 한국을 떠나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을 보면서 또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긴 비행 시간 동안 계속 한국에서의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지갑을 되찾았을 때의 감동, 청년들의 친절한 도움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파리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한국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집에 가는 택시 안에서도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해줬는데 모두들 신기해했어요. 제가 이렇게 한 나라를 좋아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이야기가 유럽 언론의 관심을 끌게 된 거예요.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개인적인 경험담인데 뭐가 그리 흥미로울까 했어요. 하지만 제작진 말로는 요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을 다녀온 유럽인의 생생한 경험담이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제가 겪은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식당에서의 경험, 지갑을 잃고 찾은 일, 지하철에서 본 배려, 문화, 청년들의 친절함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마음씨에 대해 강조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친절함이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라고 말했죠. 이런 경험은 다른 나라에서는 하기 어렵다고도 했고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연락이 왔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줄 몰랐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제 인터뷰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죠. 한국 여행을 계획하겠다는 분들도 많았어요. 한국에 있는 지인들로부터도 연락이 왔어요. 제 인터뷰가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 작은 경험담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거든요. 그 후로도 계속 한국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한국 여행을 추천하고 있고요. 제가 겪은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가끔 할머니가 주신 수건을 보면서 한국을 생각합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서 할머니께 안부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한국어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사람에 대한 믿음, 세상에 대한 희망을 다시 갖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